네, 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의학계열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영상으로 의학계열 두 번째 약학과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이제 한의과 관련된 경쟁률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뭐 모집 대학도 많고 모집 인원도 많은 약학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제 의예과보다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전체 전형별로도 한번 좀 나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도 좀 나눠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들이 각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이제 약학과 경쟁률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학과 수시 경쟁률 전체 내용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원 외로 모집하는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정원 내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합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2025학년도에.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경쟁률이 이제 하락한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지금, 2024학년도에 31.46대 1에서 이제 2025학년도에 43.52대 1로 경쟁률이 네, 대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4학년도 그 모집 인원과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이제 모집 인원 자체는 1023명에서 1039명으로 대략 한 16명 정도가 지금 증원이 됐는데, 실제로 그 증원된 인원 규모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39,127명에서 45,221명으로 이제 6,000명 넘게 지금 지원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대략 지금 6,000명 이상 지금 지원율이, 지원 인원들이 더 증가했다는 거는, 앞서 이제 한의학과에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이 인원 자체가, 그러니까 약학과 지금 인원 자체가 지금 증원이 된, 모집 인원이, 그 지원자 수가 증가된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의대 정원이 증원된 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치러졌던 6월달과 9월달 모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N수생 숫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고3 학생들 숫자도 지금 증가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 N수생들 같은 경우 지금 6월 달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이제 그 N수생 중에 반수생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조금 더 지원율이 이제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N수생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역시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다, 증가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95대 1에서 29.79대 1로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매우 높은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이전 연도에 비해서 증가는 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7.07대 1에서 무려 21.54대 1로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지금 4대 1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건 이미 우리가 앞서서 한의과 수시모집 경쟁률을 놓고 봐도 학종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퀄리티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반고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밀린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반수생들의 입장에서도, 또는 이제 N수생들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제 정시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모험 삼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조금 더 이제 승부를 걸고 수능 최저를 맞춘 다음에 안정적인 내신 성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고려해봤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경향성이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제, 현재까지 이제 어쨌든 증원된 상태로 이제 가지만, 2026학년도에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 증원이 될 건지, 이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대 정원이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약학과 경쟁률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약학과를 지원했었던 최상위권 학생들 일부가 이제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의예과를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입결에도 이 정도면은 이제 소폭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 대비 경쟁률이 좀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은 올해 이제 논술 전형이 신설된 대학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아주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신설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신설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 최저 이 두 가지 요소만 놓고 네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분명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 경쟁률보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경쟁률이 뭐 200대 1을 넘는 그런 경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권역별로는 어떻게 경쟁률이 또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권역별 첫 번째로 서울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서울 지역 이제 약학과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을 지금부터 한번 쭉 살펴보실 건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구청 캠퍼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예과 편집을 하다가 이제 가톨릭대 이제 여기 서울 지역으로 이제 편입을 이제 그 배치를 해서 이제 좀 여기다 이제 자료를 기재했는데, 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좀 복잡한 자료를 다루다 보니, 일부분 수치에 뭐 저도 이제 모르게 이제 저도 점검한다고는 점검했지만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오류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당히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네, 관련된 내용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가톨릭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논술 전형 3개 전형에서 각각 인원들을 모집을 했고, 2024학년도하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비교해 보시면 전형별로 전년 대비 모집 인원 규모 사이즈는 네,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우선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이제 좀 감소를 하면서 35대 1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더블 스코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11.25대 1에서 18.5대 1까지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 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제 전체 부분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각 대학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전형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88.5대 1에서 203.75대 1로 떨어지긴 했지만, 네,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관심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뭐
관심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의예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별로 이제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삼합 4부터 시작해서 삼합 6 정도까지, 그러니까 세 개의 영역 합산 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 정도까지, 그리고 뭐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삼합 7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삼합 5등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이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가 이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보고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해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전에 경희대 관련된 입시 요강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삼합 4등급이죠. 뭐 종합 전형에는 없는데,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삼합 4등급을 요구하는데, 삼합 4등급이어도 사실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상위 한 과목에서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점, 네, 그 부분도 이제 올해 입결에 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일부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모두 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원 인원은 좀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은 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되면서 경쟁률도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우수 전형에 이제 999명이 지원을 하면서 7명 모집에 지원을 하면서 네, 경쟁률이 전년 대비 좀 소폭 하락했다.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아주대나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명여대였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술 전형으로 약학과 이제 모집 인원 새롭게 인원을 이제 선발하면서 적절히 이제 좀 분산된 효과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희대도 역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경쟁률이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 규모 사이즈는 이제 작년하고 동일했는데, 다만 이제 덕성 이제 1, 2,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 없는 전형으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덕성 이제 2에서 이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2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을 하면서 25.10대 1. 그러니까 전년도는 이제 유형은 좀 달랐지만 전년도가 20.15대 1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모집 인원이 더 증가한 거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대입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증가하고 이제 지원 인원 자체는 전년 대비 증가는 했었지만 모집 인원이 지금 2명이 더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반면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4명 모집 인원은 4명 모집 인원 규모는 동일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 인원이 지금 23명이 더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39.5대 1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환산 내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산 내신 이외에 이제 그 학생부 서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30% 반영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캠퍼스 자체는 어쨌든 뭐 일산 캠퍼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금 이제 수능 최저 없이 이제 모집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좀 부담이 컸었던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도 좋고 내신도 좋았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하면서 188.2대 1. 뭐 근데 하락했다고 해도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각각 8명, 12명, 모집 인원 규모는 전년도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 대비 좀 많이 떨어졌고요. 15.25대 1로, 반면에 이제 교과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전년 대비 경쟁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교과전형 경쟁률은 하락한 데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삼육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장 대표적 전형이라고 하는 세우민재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동일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전년 대비 경쟁률이 더 상승을 했다. 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경쟁률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올해 진짜 입결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정도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으면 네, 이 부분들 한번 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이제 지원했던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의대랑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 각 지역 의대와 이제 또 동시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 수 증가분도 충분히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 전형으로 모집 안 하고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성균관대 종합 전형은 전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논술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475.4대 1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으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도 일단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치도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모집했던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4명 모집을 했고, 네, 경쟁률은 459.25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전 전형에 걸쳐서 경쟁률이 지금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울대하고 연세대의 경쟁률이 지금 모두 다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재학생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고3 학생 수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그러니까 뭐 여대라고 하는 이제 특징도 있지만 또 여대를 떠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약대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이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합 6등급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대학인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 두 가지로 이원화시키면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금 지원할 수 있게 네,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약학 전공, 자연계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 즉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전년 대비 경쟁률이 하락했다. 네, 이런 부분의 결과도 상반된 결과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4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네, 매우 높은 경쟁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도 중대 약학부는 뭐 메이저 약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약학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경쟁률이 전년 대비 논술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대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생부 이제 논술 전형이나 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4, 5등급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영어 2등급까지는 네 1등급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4, 6이나 뭐 다름이 없겠지만 뭐 영어 3등급이 나오면은 그냥 애누리 없이 이제 4, 5로 이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하고 논술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진 않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융합형과 탐구형 같은 경우에 네, 이전 연도 대비 모두 다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지금 이제 대학들 중에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들이 이제 소폭 하락한 대학들은 이제 적절히 분산이 되어서 숙대나 그 다음에 아주대 쪽으로 분산된 결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지역 통계를 잡아보면 이제 가톨릭대를 사실 이제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추산한 건 이제 가톨릭대까지 이제 수치화 시켜서 지금 이제 환산을 해보면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논술 전형 지원 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셨던 것들처럼 결과치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상승한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권역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도권의 이제 또 다른 영역인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인천, 네. 인천 권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인천 권역에는 지금 이제 가천대, 아주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 다음에 찰의과학대학,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모집을 했었고, 뭐 보시는 결과처럼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은 전년 대비 네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인원 규모 사이즈는 이제 변화가 없었는데 전년 대비 지금 경쟁률이 네 좀 소폭 뭐 소폭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면 좀 제법 많이 하락했다고 봐야겠죠. 자, 반면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37.67대 1로 전년도하고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그래도 네,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이제 전년 대비 경쟁률이 좀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신설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논술 전형 중에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882.6대 1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제 그 모집 인원도 뭐 적은 모집 인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5명을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올해 이제 아주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그 결과가, 네, 어떻게 나타날지, 네, 정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이제 대학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예전에 이제 4합 기준으로 갔었는데, 이제 3합 5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실
통틀어서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로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3.08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57.75대 1 경쟁률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또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을 했던 그런 이제 대학 학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을 해서 16대 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의과대 같은 경우에 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이 32.17대 1에서 25.18대 1로 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경쟁률이 소폭 좀 감소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보죠. 그래서 21.14대 1로 경쟁률이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지원한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100으로 5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30%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서류 70%와 교과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하고 단계별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치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수험생들이 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어쨌든 그 전형조차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 이제 경쟁률을 한번 이제 총 합산을 해보면 전년 대비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아주대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 상승을 이끄는 이제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강원권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대 한 곳에만 이제 약학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각 지역 특성상,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이제 벗어나면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일단 경쟁률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가릴 거 없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전형도 그렇고 지역 인재 전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강원권 지역의 전체 경쟁률이 전년도 뭐 물론 이제 강원대학교의 경쟁률하고 이제 동일하겠지만 13.89대 1에서 20.29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전 충청 지역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충청 지역 쪽에서는 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충남대, 그다음에 충북대에서 이제 모집을 했고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림슨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 인원도 감소했지만 지원 인원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모집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사회배려자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줄고 지원 인원도 줄어서 경쟁률이 좀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경쟁률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뭐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경쟁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워낙 모집 인원이 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경쟁률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학을 포함을 해서 이제 성적을 또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적어볼까요? 그래서 탐구 이제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수능 최저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과탐 요렇게만 이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기합이죠. 탐구도 이제 과탐으로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영과 합산해서 3합 5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합 5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타이트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점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요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이런 좀 특이성도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같은 경우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더블 스코어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자체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일반 전형이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다른 전형들은 상승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을 이제 좀 독특하게 하죠. 그래서 뭐 독특한 게 아니라 이제 이원화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학과하고 그 다음에 제약학과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학과를 지금 이제 분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크진 않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크지 않으면 지원 인원이 조금만 증가해도 경쟁률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쟁률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모두 다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나마 이제 모집 규모가 좀 큰 게 지역 인재 전형들 같은 경우인데 지역 인재가 이제 8명씩을 약학부하고 제약학과에서 모집을 하면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이제 그 모집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을 했죠. 물론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좀 증가를 하면서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지만 모집 인원 증가와 지원 인원 자체가 동시에 다 증가하면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4명, 전년도에 94명 모집했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96명, 모집 인원 2명이 지금 증가했으나, 지원 인원이 좀 감소하면서 41.19대 1,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논술 지원 인원이 지금 약한 5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지원 인원이 감소해서 그 감소분의 영향력이 결론적으로 전체 경쟁률을 지역 경쟁률을 조금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대 경쟁률이 제주권 전역의 경쟁률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 학생 모집했던 이제 전형 같은 경우는 40.7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죠. 그래서 모집 인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경쟁률 상승했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규모는 동일했으나 경쟁률은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도 역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영남권과 이제 호남권 경쟁률을 살펴보면서 약학과 경쟁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상당히 이제 좀 큰 편인 이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전체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놓고 보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옵수 전형 모두 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난 측면들도 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교과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인원도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일단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감소했고, 반면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전 연도보다 경쟁률이 소폭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일단 뭐 3합 5등급 정도, 네, 이제 과학 탐이 반드시 이제 필수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3합 5등급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계명대인데, 계명대는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로 뽑았던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이제 뽑았던 신설된 전형이었는데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과 전형도 지금 26.67대 1, 이건 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원이 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도 인원 감소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이제 신설된 면접 전형 같은 경우가 39.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네,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구 카톨릭대학교고요. 자,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역 종합 전형, 네, 이제 새롭게 모집을 했는데, 일반 종합 전형을 이제 모집하지 않고 지역 인재로 이제 돌려서 지역 종합으로 이제 모집을 했었던 전형이었는데 36대 1.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모집했던 동일한 5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제 경쟁률이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이제 지역 종합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사실 감소한 경쟁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자, 반면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모집 인원의 일정 정도 좀 변화는 좀 있었으나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네, 경쟁률 전체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지역 인재로 모집했었던 전형 같은 경우 36.40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일반은 소폭 하락했으나, 네, 소폭 하락했으나,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구 경북권 전체는 27.70대 1로 전년도 24.59대 1 경쟁률보다도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상대, 경상국립대부터 이제 인제대까지 총 부산 경남권의 4개 대학을 살펴보는데,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지금 학종 일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증가. 그리고 일반과 지역 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전형 모두 다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의대 지역 인재 정원이 워낙 많이 이제 올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지역 비수도권 지역 약학과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작년 입결보다도 이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분명히 좀 제법 많이 지원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충분히 이제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 경쟁률이 높아진 거는 비단 여기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뭐 충청권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적대가 약간 낮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을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이제 영남권에, 그러니까 대구, 부산 경남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일반계 고교, 일반계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31.60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34.44대 1로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소폭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 올해 이제 이 정도 경쟁률 뭐 25.63대 1에서 지금 34.4대 1 정도 경쟁률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은 작년에 이제 그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입결도 지금 더 많이 상승을 해서 1.3 정도까지 지금 안착을 해 있었던 상태였는데 올해는 이제 과거에 한 1.5, 1.6 정도 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막연하게 한번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이제 3업4로 워낙 이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전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이제 모집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경쟁률이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률. 반면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대폭. 네. 모집 인원도 증가를 했었는데 지원 인원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경쟁률이 지금 대폭 상승을 했다. 네. 요 정도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제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전형 같은 경우는 네, 12대 1로 전년도하고 뭐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역인재 1, 지역인재 2 전형 모두 다 네,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부산 경남권도 전년 대비 경쟁률이 28.3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호남권, 마지막 호남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호남권 중에서 전북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전북대에서는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세 개 대학에서 이제 약학과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요. 자,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고, 또 원광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 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보셨던 한의학과도 이제 좀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석대 이제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 모집 없이 이제 지역 인재로 이제 모집을 했었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0.22대 1로 이제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같은 경우 13대 1 경쟁률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좀 모집을 하다 보니 올해 전체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이 좀 감소했던 걸 보셨던 것처럼 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 인재 호남 전형 같은 경우에 호남 유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이제 뭐 원광대가 그 위치하고 있는 전북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하고 경쟁률이 동일했으나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경쟁률로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일반 전형도 그렇고 지역 인재 전형도 그렇고 모두 다 경쟁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목고대부터 한번 살펴보면, 목고대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뭐 모집 인원은 한 명 증가하고 했지만 네, 이제 지원 인원이 좀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20대 1로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대단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지금 감소한 한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25.33대 1로 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20.6대 1,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 한 명 증가에 지원 인원이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증가하면서 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과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네, 각각 감소, 증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순천대고요. 자, 순천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모집하죠. 그래서 일반으로 이제 한 명 모집을 하는데, 네, 30명 지원을 해서 경쟁률 30대 1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4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을 해서 25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모집을 했었던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면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남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자, 반면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은 경쟁률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학종보다는. 네, 그래서 9명 모집 인원 규모는 동일했는데, 네,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지금 28명이나 더 증가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17.56대 1, 그리고 지역인재도 9.96대 1, 그리고 지역인재 기회균형 같은 경우도 10.5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경쟁률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 지역인재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대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경쟁률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 약학과 전체에서 보여주었던 뭐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뭐 논술이든 간에 전 전형에 걸쳐서 다 증가했으나, 실제로 그 좀 세부적인 전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화면 네, 쭉 올려서 네, 학종 같은 경우에 지금 분명히 경쟁률이 좀 감소한 대학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점들을 보면 학종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었죠, 제법.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쟁률이 일부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대학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아까 이제 봤었던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를 하는 등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뭐 말할 거 없이 지금 모든 그 학교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경쟁률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영향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제 계속 진짜 이어진다면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락과 동시에 경쟁률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6개월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뭐 그것까지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네, 일정 정도 하락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이제 작년과 같은 이제 불수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영향력을 좀 미치게 될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네, 이 정도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쨌든 작년에 입결치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도 근데 뭐 크게 낮진 않을 겁니다. 크게 낮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 그 여지가 충분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설된 이제 대학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들이 충분히 감안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조금 긴 영상이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좀 이제 긴 영상이 되었는데, 뭐 워낙 이제 약학과 모집 인원 규모가 좀 많다 보니, 네, 이제 조금 한의학과보다는 조금 더 긴 영상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 한의학과랑 약학과부터 먼저 살펴봤던 이유는, 이제 의학과는 진짜 과연 경쟁률이 어떻게 됐을까? 올해 이제 증원된 인원만큼 이제 경쟁률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자료로서 좀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상위권, 이제 각 고등학교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학과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워낙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약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경쟁률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러니까
경쟁률 높으니까 포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약학과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긴 영상이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약학과 수시 모집 경쟁률에 대한 리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이제 그 의학 계열 자료들 이제 좀 편집을 해보면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의예과, 수의예과, 치의예과 경쟁률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새 없이 이제 오니까 이제 좀 지치네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